베이징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주치를 하고 차기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직을 맡게 될 내원장외과의 박지영입니다. 현재 프로야구팀 키움 히어로즈의 수석팀 닥터를 맡고 있고요. 프로배구팀은 우리카드 위비의 수석팀 닥터를 맡고 있습니다. CM병원 정형외과 이상훈입니다. 은승표 코리아 정형외과 원장 은승표라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의무전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여러 가지 스포츠 필드에서 경험을 좀 가지고 있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이제 팀 트레이너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팀 치료사도 아니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전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일단 팀 닥터라는 구태 명칭으로 차별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히 이 사람의 역할을 규정 지어 주는 게 이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팀 닥터의 명칭은 의사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선수들의 건강 관리를 목적을 위해서 의료인 및 지원 의료인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팀 선수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의사들을 보통 팀 닥터 혹은 팀 피지션 이런 표현들을 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런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그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의무 트레이너 혹은 애슬레틱 트레이너, 선수 트레이너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종이 물리치료사일 수도 있고 혹시 체육을 전공하고 그 의료적인 지식을 갖다 교육을 받은 그런 트레이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 트레이너의 그런 직종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걸로 보는 거죠. 이분은 물리치료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팀의 도우미 이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은 이제 팀 트레이너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팀 치료사도 아니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명칭도 안 맞지만 팀 닥터는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지인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기관에서 국가대표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물리치료사들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를 할 수 있게 국가에서 비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좋은 물리치료사나 다른 분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같이 일하기 편한 비서분들과 같은 분이나 자기의 지인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종목 같은 경우나 단체가 큰 경우에서는 그러기가 어렵겠지만 종목이 작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종목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의무 트레이너 교육 과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국가 자격인 그런 건강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또 몇 개 단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선수 트레이너 양성 코스도 아주 고강도로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단체 그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를 한다면은 어느 나라 못지않는 그런 선진국형 의무 트레이너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검증되어 있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너를 선발을 해서 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적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격이 없는 트레이너를 선발을 한 그런 경기단체 거기는 경주체육회였으니까 경주시 체육회에 행정조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잘못 뽑아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상급단체에서는 이 하급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걸 계속 규정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행정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고 그 맨 상위 단체에는 대한체육회가 있는 거죠. 의무 지원 조직에 대한 그런 구성이 좀 더 짜임새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가장 해법으로서 효과가 강력한 방법은 징벌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봤을 때 의무 지원 조직에 대한 그런 구성이 좀 더 짜임새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성이 돼 있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구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의무 지원 조직들을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병원의 홍보 역할만 너무 강조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팀 닥터가 모든 분들이 필요한 건 알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자격을 갖고 있는 팀 닥터를
고용하거나 같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는 스포츠 분과 전문의, 스포츠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200분 정도가 지원을 해서 한 70번에서 50분 정도를 저희들이 시험을 보고 공정한 자격 검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들과 각 팀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경기단체와 MOU를 맺고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이와 같은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을 모르고 대부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지인이거나 아니면 감독이나 코치가 같이 일하기 쉬운 분들을 지금과 같이 무자격인 분들을 같이 팀닥터로 선임을 해서 일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팀 닥터의 자격이라는 거는 따로 공시된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의사 중에서도 일반의보다는 이게 전문의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하지만 이게 자격을 요구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뭔가 럭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럭비 같은 경우는 그 팀 닥터가 실력이 없으면 그냥 선수가 죽을 수도 있어요, 경기 중에. 그래서 이제 국제 럭비 협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의사들에게만 팀 닥터에 좀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좀 아주 위험한 종목이 아니면 사실은 좀 자격 제한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문제죠. 제가 볼 때 지금 그 팀의 경우는 아예 팀 트레이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도 아닌 분이 마치 그런 트레이너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팀 닥터, 의사, 전문의까지는 없더라도 팀 트레이너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철인 3종 경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부상률이 꽤 높은 경기에 속하고요. 제가 아시안게임 때 한국팀을 끌고 나갔을 때 저희 팀 안에 그 철인 3종 팀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도 한 분이 부상 당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팀 트레이너는 좀 어떻게 좀 강제 규정으로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리치료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제 트레이너 과정을 이수한 트레이너 자격증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건 물론 그 국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수단 규모가 얼마 정도면은 트레이너가 몇 명, 의무 트레이너가 몇 명이 필요하고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 짜여진 그런 행정구도 안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면은 이 충분한 그런 건강 관리가 잘 될 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준입니다. 물리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실제로 많죠.